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 큰 발견을 하면 정말 뿌듯할 텐데요. 이제 꽤 옛날이 된 진주 운석 사건 때 운석을 주었던 사람들은 작은 아파트 전셋값은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발견들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미국 유타주 사막에서 발견된 금속 기둥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루마니아의 피아트라 님트시의 언덕에서도 발견되고, 피츠버그의 사탕가게 앞에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사탕가게는 주작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 버스에서는 차창 밖에 여고생이 안을 보고 서 있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광고판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허무하게 끝난 발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희대의 주작 발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가지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주작이라기보다도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긴 한데요. 카메라의 화질이 아주 좋지 않았던 옛날부터 전설 속의 동물들은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의 화질과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엔 그래도 빨리 정체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발견된 황금새는 봉황이나 열대지방 새일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굉장히 유명해졌었지만, 알고 보니 카레를 뒤집어 쓴 갈매기였고, 말레이시아에서 포착된 외계인 같은 한 생명체는 알고 보니 영양실조에 걸린 곰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곰털을 깎으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정말 유명했던 네스호의 괴물은 공룡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유명했고, 대형 장어이거나 철갑상어일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얕은 물에서 미니어처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으며, 한창 후에 또 발견된 네스호의 괴물은 알고 보니 타조여서 허탈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골룸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뭔가 딱 봐도 주작 같아 보이는 이 사진은 중국 사람들이 인간 돌연변이가 아닐까 추측했었지만, 영화 촬영을 위해 분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골룸으로 불렸던 파나마의 괴생명체도 있는데요. 나무늘보에 털이 빠지고 물에 뿌른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아직 빅풋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돈스코이 호입니다. 정확하게는 드미트리 돈스코이 함인데요. 발트해의 리바우항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를 둘러서 다시 러시아로 가는 29,000km의 엄청난 항해를 하다가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의 연합 함대를 만나 울릉도 저동 앞바다에서 자침한 배라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살아계시던 울릉도 주민들은 오징어선을 타고 부상 군인들을 구조해 주었더니 배 안에 금이 엄청 많다고 손짓으로 알려주더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돈스코이호와 비슷하게 침몰한 나히모프함은 일본이 인양 작업을 했었지만 납덩어리만 찾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히모프의 보물을 돈스코이호에 옮겼다고 생각하여 돈스코이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2000년 한국해양과학기술과 동아건설의 탐사로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발견되었고, 2003년에는 정밀 탐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와 가성비를 따져서 딱히 인양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신일그룹이라는 곳에서 다시 탐사를 시작했고, 본체 인양까지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게다가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톤이 실려있고 그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이때의 언론은 진짜 보물선을 인양한다는 것처럼 보도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본체 인양을 위해서는 예상 발굴액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였고, 인양 비용만 7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발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일 골드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면 100배로 돌려준다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원래 200원인 코인을 임원진 추천을 통해 사면 120원에 살 수 있다는 등 이상한 장사를 했고, 1000만원을 입금한 후에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2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딱 봐도 사기 같아 보이는 이런 투자에 총 2,600명이 모여 약 90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발행했다는 코인도 진짜 코인도 아니었으며, 신일그룹의 전 회장은 인터폴의 수배가 되었고, 그 와중에 코인으로 모은 돈 중에 80억을 썼다는 인터뷰까지 합니다. 결국 관련자들이 잡혀서 징역 5년 등의 판결을 받습니다. 게다가 돈스코이호 탐사 영상에 영화 타이타닉의 일부도 썼다고 하니 진정한 주작이네요. 이와 비슷한 사건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별황자 총통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위인하면 언제나 탑을 다투는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인데요.
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진정한 K 장군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물리쳤던 거북선 역시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인데요. 안타깝게도 후손 중에 진짜 거북선의 실물을 지금까지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해군 사관 학교에서는 한산도에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총통을 인양하는데요. 포신에는 만력 병신년 6월 제조하여 올린 별황자 총통, 귀함의 황자 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는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계는 발칵 뒤집어졌고 글씨가 너무 선명하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발굴 17일 만에 문화재청은 패스트트랙으로 이를 제274호 국보로 지정합니다. 다른 문화재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의 국보 지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황자총통은 해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요. 해군은 실물 복원과 포격 시험까지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아예 포신에 새겨진 일사적선 필수장, 즉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는 해군의 슬로건이 됩니다. 그리고 발굴 단장 황동환 대령은 보국 훈장 3일장까지 받는데요. 그런데 4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한 수산업자를 뇌물 혐의로 조사하던 중 그는 뜬금없이 황동환 대령에게 별황자 총통이 가짜란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검찰은 황 대령을 조사하는데요. 골동품상이 가지고 있던 총통을 사서 바다에 빠뜨렸다가 정말로 발굴한 것처럼 건져 올렸다는 것을 실토합니다. 그리고 그 골동품상을 조사하여 알 수 없는 총통과 글씨를 새기는 도구 등을 발견하였고 더 조사를 하니 총통을 만들고 글씨를 새긴 후 화공약품을 1년간 부어서 부식시켜서 만든 것으로 밝혀집니다. 당연히 별황자 총통은 국보에서 아웃되었으며 국보 274호는 영구 결번됩니다. 그 골동품상은 별황자 총통 말고도 갑주, 치구기 등까지도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춘공갱을 선사하며 구속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일본에도 있었는데요. 일본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물이 3만 년 전 것이기에 언제나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 나라로 치부되었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70만 년 전의 구석기 유물로 단양 금굴이 발견되는 등 여러가지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일본은 그런 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 컴플렉스를 항상 가지고 있던 중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4만 년 전 유물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일본 고고학 역시 발칵 뒤집어졌고 그는 일본의 엄청난 스타가 되는데요. 여기에 탄력받은 그는 갑자기 70만 년 전의 구석기 유물까지 발굴해내는 등 어마어마한 옛날 물건들을 발견하며 신의 손이라는 별명과 함께 일본의 교과서에도 실립니다. 그리고는 80만 년 전 유물까지 발표하면서 유물계의 메시가 됩니다. 일본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앞선다며 일본을 세계 4대 문명이라고까지 주장하는데요. 어느 날 마이니치 신문에 그가 미리 준비해둔 유물을 땅에 파묻는 모습이 보도됩니다. 미리 묻어두고 나중에 발굴한 건데요. 누군가가 제보를 했고 조작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선 후지무라를 대대적으로 조사했고 그가 발굴한 180곳에서 162곳이 조작이라는 판정을 합니다. 일본은 충격과 공포에 도화니탕이 되었으며 후지무라는 이혼을 하고 병을 얻어 입원하던 중 병원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재혼한 후 해리성 정체감, 장애 판정까지 받고 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주작의 원동력은 낮은 자존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